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최근에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한다. 누가? 네, 세입자가.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임대인도요. 우리가 웬만하면 전세를 선호하잖아요. 예, 월세는 왜? 사라지는 돈이니까. 전세는 맡겨놨다가 다시 가져오면 되지. 근데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내는 돈이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놔서 받은 이자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. 즉, 은행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차라리 금리 이자를 받아서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. 네, 자,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마 아파트에 있는, 자, 이 음마 아파트는 뭐 다 아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. 하지만 재건축이 절대 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아파트. 예. 재건축을 원하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음마 아파트. 자, 이 아파트가 지금 뭐 대치역과 하계울역 사이에 있는 4,400세대 대단지입니다. 44년 차인 아파트고 이 30평형이 26억 3,500만 원까지 예, 찍었습니다. 거의 평당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예,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이 아파트의 전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아파트가 이 전세가는 2022년가 2월 최근이죠. 7억의 최고가를 찍었고요.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걸 보면은 월세로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자, 이 7억에서 5억을 월세로 환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. 2억에 150, 2억에 155만 원. 즉 5억이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 5억이 줄어들면서 월세가 15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간 거죠. 그러면은 이 돈하고 은행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사를 보면 월세가 지금 조금 전에 150만 원인데 이자가 167만 원이다. 자,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겁니다. 전세 계약 시에 7억 원이었던 그 7억 원인 이 시세의 전세 보증금의 시세가 전세로만 볼 때 전세 보증금을 2억, 그러니까 나머지 5억을 전세 대출을 받으면 금리 4%를 연 4%, 은행 대출 금리를 4%를 적용을 하면 4, 5, 20이니까 연 2천만 원이죠.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이자가 167만 원이 나옵니다. 이자가. 월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월세로 전환했을 때 아까 보면 월세가 시세가 150에서 155만 원, 155만 원. 이자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. 즉 본인 돈 2억에다가 5억 전세 대출 받아서 7억을 주인 갖다 주는 게 월 이자가 167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167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월세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로 가지 않고 월세를 내버리는 거죠. 자, 이제 문제는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 살던 분은 2년을 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료가 되는 게 바로 올해 7월부터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유는 신규 계약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. 신규 계약은 바로 5%의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지금 이 통계에 보면 신규 계약이 현재도 48.5%, 갱신이 21.9%로 더 많아지고 있는데 갱신이 만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신규 계약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훨씬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신규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임차인하고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혹시 솔루션이 가능할까요? 어떻게가 아니고 임대인도
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전세로 가는 것보다는 반전세식 내지는 보증금의 일부를 하여튼 그 월세로 받는 걸 원하고 있고, 세입자도 전세 대출을 받는 이자보다 월세가 내는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월세 내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서로가 수지타산이 되기 때문에 임차나 임대 이런 거래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. 뭐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비중이 높은 그런 집들은 집값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또 금리 인상이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영향으로 어쨌든 간에 이 소득이 안 좋고 또 영끌했던 그런 집들에 대한 하락 우려가 계속해서 올 수 있다.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는 거죠.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래를 근미래가 됐던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늘 준비를 해야 된다. 예. 준비 없는 현재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